드디어 찾았습니다. 조미향의 소나귀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친 공기철이 제 발로 온정파출소에 걸어들어오며 30년 만에 피눈물 나는 부자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공기철은 어떻게 30년 만에 온정동 파출소를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미향은 끊임없이 거짓 기억을 기철이 머리에 주입했지만 사랑했던 사람을 향해 움직이는 몸의 본능만큼은 끝내 지우지 못했습니다. 미향은 기철의 이름까지 조문식으로 바꾸고 감금하며 그의 인생을 통째로 지웠다고 믿었을 겁니다. 30년 동안 거짓 정체성을 주입하고 기억을 억눌렀지만 아무리 머리를 지우고 껍데기를 가둬도 자식들을 향해 뛰던 심장과 발걸음만큼은 끝내 지우지 못했던 거죠. 기억을 잃은 순간에도 세포 하나하나에 남아있던 천륜의 기억은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이 있는 온정동으로 그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와 아들들의 목소리에 본능적으로 돌아보던 그 처연한 뒷모습은 미향이 30년 동안 쌓아올린 거짓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철저하다고 믿었던 거짓말은 결국 피보다 진할 수 없었고 가둬둔 진실은 끝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의 이름은 잊었어도 아비의 영혼이 찾아낸 온정동 파출소. 오늘 영상에서는 이 눈물겨운 상봉에 숨겨진 소름 돋는 내막과 마침내 시작된 조미향의 몰락 과정을 결론부터 시원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미향은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경찰의 압박을 눈치채고 어딘가로 밀항하기로 마음먹고 기철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린 장면이 하나 있었죠. 바로 기철이 도망치는 순간에 돼지저금통과 녹음기를 꼭 끌어안고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철이 왜 저 급박한 상황에서 저 두 가지를 챙겼을까요? 기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억을 잃은 기철에게 녹음기는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녹음기에 담긴 익숙한 노래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혹시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을 겁니다. 자신의 과거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노래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돼지저금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기철에게 그 안에 도는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누구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적어도 전화 한 통이라도 걸 수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죠. 그래서 기철이 돼지저금통과 녹음기를 품에 안고 달아나는 모습은 단순히 물건을 챙기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찾고 싶다는 간절함, 그리고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긴 행동이라 볼 수 있었죠. 그렇기에 그 장면이 더욱 안타깝고 가슴 먹먹하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미향에게서 벗어난 기철의 발걸음은 결국 온정동으로 향하게 됩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본능이 결국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게 아닐까요?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려던 두 아들은 파출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만 듣고서도 바로 아버지란 걸 알게 됩니다. 30년 전 함께 부르고 같이 듣고 했던 그 노래였거든요. 한편 동익과 세리를 위한 성미의 부부상담 장면은 시청자분들께 상당히 공감을 얻었던 감명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왜 두 사람은 서로를 그토록 사랑하면서도 숨막히는 진흙탕 싸움을 반복해야 했을까요? 심리적으로 보면 두 사람은 서로 대처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 상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동익은 그 불안감을 상대를 통제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세리는 자신을 뒤로 한 채 가족들에 대한 지나친 헌신으로 표현하며 살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성민은 동익에겐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고 헤아려주라는 솔루션을, 세리에겐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걸 찾으라는 솔루션을 줬습니다. 작가는 이 부부 상담 장면을 통해 진정한 사랑은 통제 남행 목적 헌신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익과 세리의 화해를 위해 두 딸이 준비한 눈물의 웨딩드레스 이벤트는 정말 감동적인 새로운 출발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동숙과 대한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대한과 동숙은 대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인테리어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민서가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은 민서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마지막 식사를 하며 아쉬워했습니다. 동익은 세리의 마음을 헤아려 그동안의 고통을 몰랐던 부분을 사과하고 민서와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라고 배려해줍니다. 민서는 자신도 미국 가서 씩씩하게 지낼 테니 엄마도 걱정 말고 행복하게 지내라고 말하는 의젓한 모습을 보여줘.
세리를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자식을 떠나보내는 엄마의 마음을 그려내 정말 시청자들의 눈물 콧물 다 빼는 가슴 시린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현빈은 주아와 함께 비즈니스 파트너로 일하게 되고 태양그룹 혼외자로 밝혀진 준혁은 백이사 쪽에 붙게 됩니다. 다음에 현빈과 혜수는 뜻밖의 준혁이 백이사와 함께 패션사업부 매각 결정에 동조한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이들 사이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후에 준혁은 완벽한 연기로 백이사 편에서 일하다 백이사를 몰아낼 결정적 이유를 찾아내 태양그룹을 지켜내는데 1등 공신이 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런데 작가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장면 중 가장 소름 돋는 소품은 바로 미향이 선혜에게 준 조끼였습니다. 선혜가 미향이 선물했던 조끼가 남편 공기철이 직접 만든 것임을 알아채고 오열하는데요. 이 조끼는 훗날 기철과 선혜를 엮어주는 징검다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억을 잃은 가운데서도 당신을 떠올리며 만들었다는 기철의 말을 듣고 나선혜는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격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회차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41회 예고를 바탕으로 추측해본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전개는 미향의 처절한 몰락과 기철 가족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다음 회 공신의 가족이 파출소장 정순경과 함께 미향을 추적하는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대한과 동숙은 드디어 혼인신고를 마치고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렸던 순간 기철이 마침내 아들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평생 자신을 기다렸던 선혜와 마주하게 될 텐데요. 아마 이 재회 장면은 우리에게 역대급 감동을 선사할 듯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의 이름으로 숨어 살아야 했던 공기철의 삶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조미향은 대체 왜 어떻게 공기철을 만나 기억 잃은 그와 함께 살게 되었는지, 그녀의 비틀린 집착의 실체가 뭔지 참으로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미향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붙잡히고 죄를 실토하게 될지, 그리고 기철은 과연 잃어버린 의사로서의 기억과 가족과의 추억을 모두 되찾을 수 있을지 여러분의 소중한 예측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